네, 오늘 미국을 읽다 이 시간에는 메인 주제에 앞서서 좀 기분 좋은 소식으로 문을 열어볼까 합니다. 어제 이탈리아 리비뉴 스노우파크에서 열린 동계올림픽 스노우보드 종목에서 한국의 최가온 선수가 금메달을, 그리고 한국계 미국 국가대표 클로이 킴 선수가 은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설원이를 날아오르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가슴 벅찬 감동을 느끼셨을 텐데요. 부상 가운데 무릎 통증에도 불구하고 3차 시기에서 안정적으로 기술을 구사하며 모든 이들의 예상을 깨고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냈습니다. 짜릿한 뒤집기 연출하면서 이 한국올림픽 설상 종목 사상 첫 금메달을 거머쥔 최가온 양과 컨디션 난조로 몸 상태가 좋지 않았던 클로이 김 역시 세계 최강임을 입증하는 멋진 경기를 보여주며 은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서로를 축하하며 훈훈한 모습을 보여준 실력과 인성 모두 겸비한 두 선수들의 훈훈한 소식으로 미국을 읽다 시작해보겠습니다. 스티브 황보 장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장로님 오랜만에 또 기쁜 소식으로 저희가 문을 열었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그런데 장로님도 이 미국 국가대표로 출전한 클로이 킴과 좀 특별한 인연이 있으시다고요. 네, 제가 네. 동계올림픽이 되면은 제가 늘 이렇게 기다리는 종목이 이렇게 이 종목, 네. 그 여성 스노보드 그 해프파이프 네. 종목인데. 클로이 김이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우리 한인 아닙니까? 네. 특히 이 지역에서 제가 그 시연을 한 그 시에서 이제 성장을 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유튜브를 보시는 분에게는 이제 지금 사진이 나가는 것 같은데 그 이 사진을 보면은 제가 그 시의원에 당선이 되고 네. 바로 그 다음에 이 친구가 그때 클로이가 한 10살, 11살쯤 됐을 텐데 조그마했어요. 네. 조그마 했는데 그때 그 이미 두각을 나타내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알고 좀 그 용기를 북돋아주기 위해서 네. 좀 격려하기 위해서 그 시의회에 오라 그래가지고 회의 시간에 제가 네. 이제 그 proclamation 선포문도 주고 그리고 얼마 있다가 시에서 매년 하는 그 퍼레이드가 있는데 그 퍼레이드도 제가 차를 내줘서 네. 탈 수 있도록 그랬더니 얼마 있다가 클로이가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서 고맙다고 네. 그래서 앞으로 훈련할 때 또 앞으로 경기에 참여할 때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격려가 됐다고 감사하는 그런 이메일을 받았거든요. 네. 그런데 이것을 이 친구가 당시는 이렇게 조그마하고 10살짜리 애가 굉장히 이렇게 성장해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평창 올림픽에서 17살 때 첫 금메달을 땄고 네. 그리고 지난 그 베이징 올림픽에서도 금메달을 타고 이번에 금메달을 따면은 올림픽 역사상 처음으로 이 스노보드 종목에서 3번 연속 금메달을 따는 그런 기록을 세우게 됐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네. 지금 굉장히 부상으로 인해서 작년에 아마 훈련을 많이 못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컨디션이 안 좋았는데 이번에 금메달을 딴 한국 선수 네. 최가온 선수 17살짜리 여고생입니다. 네. 여고생도 맞습니다. 수년 전에 그 해외에서 훈련할 장소를 찾지 못하고 있을 때에 클로이 아버님께서 이 클로이가 훈련하고 있는 이 북가주에 있는 그 메머스 마운틴 그 팀이 있거든요. 네. 그게 이제 미국의 국가대표 선수들이 다 훈련하는 곳인데 그곳에 소개해줘 가지고 그래서 훈련해서 최가온 선수가 그 우상으로 이기고 있던 클로이를 이제 제끼고 네. 근데 금메달을 실패하자마자 클로이가 최가온에게 뛰어가서 네. 정말 진심으로 그 클로이 전의 그 웃음을 미소를 크게 보이면서 네. 축하하고 그러면서 나 이제 은퇴한다 그런 거 보면서 정말 네. 자랑스러웠고 그래서 제가 클로이 부모님에게 축하한다고 이메일을 보냈더니 네. 기억해 줘서 고맙다고 이제 답신이 왔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런 사진 기억이 속의 있습니다. 클로이가 참 너무 천진난만하게 귀여운 모습으로 우리 스티브 황보 장로님과 함께 사진을 찍었는데 저 자랑스러운 사진 속의 어린이가 이제 자랑스러운 선수가 돼서
저도 그 시원을 주에서 출마하라고 권유를 받고 네. 정치에 전혀 관심이 없었다가 출마를 이제 결심한 이유 중에 하나도 당시에는 선출직에 출마한 한인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네. 우리 2세들에게 제가 수십 년 동안 한인교회에서 2세들을 가르쳤기 때문에 우리 한인 그 2세들에게 한인이 주류사회에서 리더로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면은 네. 그들에게도 좀 용기가 되고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으로 제가 출마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클로이가 그때 이제 저한테 보여서 그래서 클로이를 그렇게 격려를 해줬고 네. 정말 좋은 결과가 나와서 정말 부모님들도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아무래도 우리는 한인이니까 네. 올림픽 때에 한국 선수들도 원하지만은 그 미국을 대표하는 한인 선수들도 우리가 많이 맞습니다. 응원하죠. 응원하죠. 예, 네. 저희가 그 미국 역사상 그 올림픽에서 한인이 미국을 대표해서 금메달을 딴 선수가 이 클로이가 있고 그다음에 닥터 세밀리라는 네. 다이빙 선수가 있습니다. 1948년과 1952년 올림픽 때 네. 지금 돌아가셨는데 다이빙 선수로 미국을 대표해서 금메달 따신 분인데 그분도 제가 COA에 초대해서 그 이제 브라이커멘션을 드리고 네. 그리고 저희 시에는 한인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시 직원들에게 한인들에 대한 조금 그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 그분을 다시 그 직원들 교육에 강사로 불러서 그분에게 이제 그 강사들에게 그분들에게 이제 교육을 시키던 네. 그래서 굉장히 한인들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분도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집에 가서 많은 대화를 했는데 그분도 이거 처음에 자기가 이번에 미국에서 태어나고 그러신 분인데 수영 그 다이빙을 그 출마하기로 올림픽 출마하기로 결심하고 훈련을 하는데 네. 당시는 그 인종 갈등이 너무 그 자비를 심해서 그 수영장에도 비백인이면은 유색인종이면 들어가지 못하고 네. 그 이 퍼블릭 풀 같은데도 일주일에 한 번씩 그 물을 다 그 한번 그 이 유색인종들을 사용하게 하고는 물을 다 빼고 새로운 물을 채워서 네. 백인들이 사용하는 그런 시대에 그분이 미국을 대표해서 그 정말 그 미국의 올림픽 역사상으로도 굉장히 큰 기록을 남긴 네. 그런 정말 자랑스러운 우리 한인들이 미국을 대표해서 많은 일을 한 것 같습니다. 정말 기쁜 소식입니다. 예. 네, 장로님과 많은 주변 분들이 보내준 그 할 수 있다라는 믿음과 격려가 그렇죠. 결국은 우리 다음 세대들을 이렇게 미국을 대표해서 네. 또 국위선양할 수 있는 또 그런 거목으로 또 그 밑거름이 되지 않았나 예, 싶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한인들이 우리 그 2세들이 3세들이 미국을 위해서 더 좋은 나라, 더 훌륭한 나라를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하지만 또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미국의 현실은 또 이런 기대에 또 미치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는데요. 이번 주 또 하원을 통과한 유권자 신분증 확인 법안을 두고 양당은 공정과 차별이라는 또 극명한 입장의 차이를 보이면서 충돌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장로님, 오늘날 우리가 이런 결정을 하는 정치적인 선택 그리고 뭐 경제적인 방향성 우리 다음 세대가 살아갈 미국의 토양이 될 텐데요. 과연 우리는 또 우리 아이들에게 기회의 땅을 물려주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또 갈등의 장벽을 세운 것인지 이런 거를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번 네. 주에 그 통과된 이 법안을 보면은 상당히 그 양정당이 생각하는 바가 굉장히 다른 것을 우리가 아시는 것 같습니다. 그 이 내용은 그 이름은 Save America Act, 네. 미국을 구하는 법안 뭐 이렇게 타이틀을 정해놨는데 네. 그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연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을 시민권자인지를 확인하도록 하자.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투표할 때에 유권자들의 신분을 확인하는 신분증을 조사하는 체크하는 네. 이제 그런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네. 굉장히 그 상식적이고 정말 그렇게 해야지 불법 선거도 일어나지 않고 그렇죠. 불법 투표도 일어나지 않고 지금은 각 주별로 선거를 관리하기 때문에 캘리포니아 같은 주 같은 경우는 그 유권자들의 신분증을 요구하지도 않고 네. 그리고 시민권자가 아니어도 자신이 시민권자라고 하면은 이제 체크하지도 않고 확인하지도 않고 그 유권자 등록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 미국의 그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선거에 잘못된 투표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법안이 이제 상정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원에서는 지금 그 통과된 숫자를 보니까 218대 213 5배 차이로 통과가 됐습니다. 공화당 217명은 전원 찬성표를 던졌고 민주당은 단 한 명이 찬성, 나머지는 다 반대. 그래서 5표 차이로 이렇게 통과가 됐는데 상원에 가면은 아마 이게 분명히 이제 실패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공화당이 다수당이긴 하지만은 여러분 안대로 필러버스터룰이 상원에 있기 때문에 필러버스터를 중단시키기 위해 필러버스터라는 것은 이제 이 법안을 놓고 토론을 하는데 토론을 시간에 무제한 시간에 토론을 이제 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토론을 끝내기 위해서는 60표 이상의 가결이 필요합니다. 60표 이상이 이제 이 정도 했으면은 토론을 끝내자라고 가결을 해줘야 필러버스터가 끝나고 그리고 이제 투표를 하게 되는데 필러버스터를 끝낼 수 있는 그런 표가 공화당에는 없기 때문에 상원에서는 이제 실패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왜 민주당이 이렇게까지 정말 그 말도 안 되는 그들이 늘 주장하는 것은 이 유권자들의 신분증 photo ID, voters ID 그렇게도 그 유권자들의 그 운전면허증이든지 신분 이 사람이 진짜 자기가 누구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인지를 확인하는 신분을 확인하는 이것은 뭐 우리가 어디 갈 때도 여러 군데서 우리는 이제 신분을 확인을 해줘야지 비행기 탈 때도 마찬가지고 신분을 확인을 해줘야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아이들이 이렇게 사람들이 뭐 이렇게 물건을 살 때도 술이나 이런 것은 살 때 또 신분증 확인을 하게 되고 있고. 그런데 이런 것을 가장 중요한 그 한 표 한 표를 행사하는 투표소에서 자신의 신분을 확인해 주는 신분증을 확인하는 것은 이게 인종차별이다. 이것은 민주주의 파괴다. 뭐 이런 그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주장이 이해가 되시나요? 저는 사실 이 이야기를 듣고 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한국에서는 이 투표할 때 아이디 체크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어떤 그런 절차인데 왜 미국에서는 이렇게 이게 문제가 될까? 이런 질문을 좀 해봤습니다. 스스로에게. 문제가 될 수 없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문제가 되지는 않아야죠. 당연히 투표하려면 자신이 누구인지를 신분을 확인을 해야 되죠. 그런데 그리고 국민의 여론도 84%가 이것을 찬성합니다. 민주당을 그 지지하는 유권자들도 거의 대부분이 이것을 찬성합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이렇게까지 말도 안 되는 이런 반대를 주장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러니까 이분들의 주장은 그 가난한 사람들은 신분증을 만들 수도 없다. 만들 만한 그 여건이 안 된다. 그런데 여러분 아신 대로 그 이게 가난하신 분들이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그런 지원을 받을 때도 시민권자임을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저도 최근에 작년에 그 메디케어 이 등록을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시민권 그 사본을 보내고 이렇게 다 했거든요. 내가 시민권인 것을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투표 이렇게 흑인들이나 이렇게 좀 이렇게 사정이 어려우신 분들은 이 아이디 신분증을 만들기도 힘들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니까 흑인 커뮤니티에서는 아니 우리가 바보냐? 우리가 신분증을 왜 못 만드느냐?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데 그럼에도 이렇게까지 주장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바이든 정부가 국경을 완전히 열어놓고 굉장히 많은 2천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불법으로 입국하게 한 거하고 조금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방송 제목을 달기에 열린 국경, 열린 투표소 이렇게 이제 제목을 달았거든요. 국경을 열어놓고 누구나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그것은 정치적으로 의도하는 바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음성 파일을 하나 제가 준비를 했는데 이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과거에 최근에 지난 몇 년 사이에 민주당 대통령 오바마, 클린턴,
바이든 이런 대통령들과 그리고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 그리고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힐러리 클린턴 그리고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 의장이었던 그리고 척 슈머 현재 그 민주당 상원 원내 총무인 척 슈머 그리고 버니 샌더스 이런 대표적인 민주당 정치인들이 국경에 대해서 국경은 꼭 막아야 된다. 국경은 불법 입국은 잘못된 것이다. 이런 그 지금의 그 민주당의 입장과 완전히 다른 그런 발언을 불과 몇 년 전에 한 것이 있거든요. 그들의 발언을 들어보면은 마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국경에 관해서 하고 있는 말과 똑같이 들립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제가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Of immigrants. We're also a nation of laws. Undocumented workers broke our immigration laws, and I believe that they must be held accountable. They've committed a crime, deport them. No questions asked, they're gone. No great nation can be in a position where they can't control their borders. While we need to address the issue of immigration and the challenge we have of undocumented people in our country, we certainly don't want any more coming in. Every place in this country are rightly disturbed by the large numbers of illegal aliens entering our country. The jobs they hold might otherwise be held by citizens or legal immigrants. The public service they use impose burdens on our taxpayers. That's why our administration has moved aggressively to secure our borders more by hiring a record number of new border guards, by deporting twice as many criminal aliens as ever before, by cracking down on illegal hiring, by barring welfare benefits to illegal aliens. Illegal immigration is wrong, plain and simple. When we use phrases like undocumented workers, we convey a message to the American people that their government is not serious about combating illegal immigration, which the American people overwhelmingly oppose. If you don't think it's illegal, you're not going to say it. I think it is illegal and wrong. Open the borders, my God. You know, there's a lot of poverty in this world, and you're going to have people from all over the world, and I don't think that's something that we can do at this point. Can't do it. Yes or no, would you allow the cities to ignore the federal law? No. We simply cannot allow people to pour into the United States undetected, undocumented, unchecked, and circumventing the line of people who are waiting patiently, diligently, and lawfully to become immigrants in this country. 예, 지난 몇 년 사이에 민주당 대통령들이 혹은 대표적인 정치인들이 불법 입국자들은 빨리 색출해서 추방을 해야 된다. 그들을 받아서는 안 된다. 지금 그 트럼프 정부 하고 있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네요. 그렇죠? 상당히 신기하죠. 지난 4년 동안 바이든 대통령은 국경을 완전히 열어놓고 2천만 명의 그 불법 입국자들이 들어올 때도 이분들은 조용하게 가만히 입을 닫고 침묵했습니다. 지금과 같이 반 아이스 그런 시위대도 없었고 그들은 가만히 있었습니다. 제가 그 방금 들으셨지만은 그 내용을 제가 조금이라 설명을 한번 번역을 해드릴게요. 오바마 대통령은 이렇게 방금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법치 국가이다. 불법 입국은 이민법을 어긴 것이다.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합법적으로 미국으로 이민 오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불법적으로 입국하는 것은 절대로 허락할 수 없다. 그리고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그리고 그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그가 그렇게 그들은 법을 어겼다. 무조건 추방해야 한다. No questions asked. 바이든 당시 상원의원일 때 대통령 되기 전에 바이든이 이런 말도 했습니다. 국가가 국경을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는 안 된다. 시정부들이 연방이민법을 무시하도록 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 no라고 대답했습니다. 지금 그 시정부, 민주당 시정부들이 연방정부의 연방법 그 집행을 방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시 바이든 상원의원은 그렇게 못하도록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낸시 펠로시 전 하원 의장은 불법으로 입국하는 사람들은 원치 않는다. 클린턴 대통령은 굉장히 강경하게 불법 입국자들이 늘어나는 것은 매우 염려스럽다. 그들은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차지하고 그들이 사용하는 공공서비스는 미국 납세자들에게 부담을 더하고 있다. 그래서 이 정부는 많은 국경 경비대원들을 채용하고 범죄자들을 적극적으로 추방하고 불법 채용을 단속하고 웰페어를 받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라고 국정연설에서 그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그 상원 원내 총무인 척 슈머 지금도 민주당 상원 국내 총무입니다.
불법 이민은 분명한 잘못입니다. 서류미비 이민자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정부가 불법 이민과 싸울 의지가 없다는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미국 국민의 절대 다수는 반대합니다. 확실한 불법이고 잘못된 것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네. 그리고 버니 샌더스, 늘 이제 민주당과 같이 그 민주당 대선 후보로도 출마했던 전 세계에 많은 가난이 있습니다. 국경을 열어놓으면 그들이 몰려올 것이고 우리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굉장히 상식적인 얘기고. 그렇죠. 그리고 지금 그 트럼프 정부에서 지금 이제 국경을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예, 네. 이런 그 똑같은 메시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완전히 민주당은 모든 정치인들이 또 지지자들이 반대를 하고 들었습니다. 도대체 민주당에게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 국경을 열어놓고 네. 그 많은 사람을 들어오게 하고 그리고 투표할 때 시민권자 확인을 하지 않고 유권자 등록을 시켜주고 네. 그리고 투표할 때에 신분증 확인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 하원 투표할 때 전체 중에 민주당 의원 중에 한 명을 제외하고는 다 반대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하느냐? 웬 것 같습니까? 결국은 투표권이네요. 정치인들이 네. 그 원하는 것은 이렇게까지 굉장히 그 반대, 극적, 완전히 반대적인 입장을 수년 내에 취하는 것은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미국이 잘 되기보다는 미국의 법을 지키기보다는 법치의 국가로서 이용하기보다는 권력을 쟁취하려고 하는 네. 미국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그 샌더스 의원도 방금 그 얘기했지만은 아니 전 세계에 가난한 나라가 얼마나 많은데 국경을 우리가 열어놓으면은 얼마나 그들이 몰려오겠느냐. 사실 그랬죠. 지난 정부에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느냐. 그런데 지금 캘리포니아 같은 민주당 그 주에서는 그들에게 메디케어도 받을 수 있게 하고 여러 가지 그 정부에서 주는 그런 그리고 그 미네소타 주에서 우리가 소말리아 그 이민자들이 그 한 것들 보면은 그 국가의 프로그램을 악용해서 이렇게 부패를 통해서 굉장히 돈을 이렇게 깔취하는 이렇게 그런 여러 가지 행위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방치해서는 우리는 그 클린턴 대통령인 것 같이 우리는 법치 국가다. 네. 법치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는 법을 지켜야 하며 법을 어긴 사람들은 우리는 적극적으로 이렇게 추방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정치인들이 제가 봐도 그 여러 레벨의 정치인들이지만은 정치인들 가운데 정말 국가를 염려하고 국가를 위해서 혹은 미국 국민들의 삶을 위해서 이렇게 염려하고 위해서 일을 하기보다는 자신들의 권력을 가지기 위해서 그렇게 그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네. 대통령을 포함해서 이분들이 정작 이렇게 상식적인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도 지난 4년 동안 바이든 자신도 과거에 그런 발언을 해놓고도 지난 4년 동안 그렇게 그 국경을 완전히 열어놓는 그런 이제 정책을 쓴 걸 보면은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미국 국민들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아니고 권력을 쟁취하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미국이 정말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그 자신들은 이제 권력을 차지하는 것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인 것을 그런 정당이 된 것을 과거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이 이렇게까지는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지금의 민주당은 이렇게까지 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투표를 할 때 우리가 선택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에 또 경제 지표가 발표되었잖아요. 예. 지난 정부와 현 정부 방향의 차이는 무엇인지 좀 궁금합니다. 예, 지금 그 이번 주에 그 일자리 jobs report하고 그다음에 그 CPI 그 인플레이션 그 인덱스가 오늘 나왔는데 네. 일자리 창출은 보면은 11월 달에 예상했던 숫자보다 2배 이상이나 거의 3배가 나왔고 네. 그만큼 일자리가 더 많이 창출되었고 그리고 CPI도 오늘 나온 거 보면은 그 예상치보다 도리어 그 인플레이션 물가가 상승하는 그 레이시 줄어든 그런 그 관세 4월 초에 관세 정책을 시작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특히 민주당이 이제 이 인플레이션을 일으킬 것이라 이제 그랬지만은 이런 이제 상당히 좀 이렇게 기대했던 것보다 반대되는 이런 모습이 나오고 그리고 jobs report를 보면은 네. 일자리 창출을 보면은
바이든 정부 4년 동안에는 4년과 지금 지난 1년 동안 트럼프 정부에서의 그 일자리 창출을 비교해 보면은 확연히 차이가 구별이 되는데 그 차이는 이런 겁니다. 바이든 정부 때의 일자리 창출은 보면은 국가 공무원 government workers 그 국가 공무원의 일자리 숫자는 계속 늘어갔고 네. 그리고 private sector 그 한국말로 뭐라 제가 잊어버렸는데 그 국가 공무원 잡이 아닌 그 일반 회사들이 기업들이 일으키는 그 일자리 창출은 계속 줄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공무원의 숫자는 계속 늘어갔고 그리고 일반 그 회사들의 일자리 수는 자꾸 줄어들었거든요. 그런데 트럼프의 생각은 트럼프 공화당의 그 입장은 다르죠. 정부는 작아져야 하고 그리고 기업들은 이렇게 더 grow 해야 된다. 네. 성장해야 된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자리 잡을 그 잡스 리포트를 보면은 확연하게 지난 1년 동안 또 지난 달 이번에 그 오늘 그 어젠가 나온 투표를 보면은 네. 지표를 보면은 지난 1년 동안 공무원 국가 그 일자리는 줄어들고 네. 추세가 줄어들고 그리고 그 일반 기업들의 일자리는 크게 늘어나는 그러니까 지난 한 달 동안 그 1월 달 한 달 동안 13만 개의 일자리가 새로 창출했는데 그 가운데 일반 기업들이 만든 일자리는 17만 개고 네. 그리고 공무원 한 달 동안 줄어든 공무원의 숫자가 4만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볼 때 13만 개의 일자리가 이렇게 새로 만들어진 것이고 네. 제가 설명드린 이유는 양 정당의 생각이 이렇게 다르다. 쓰는 정책이 다르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공무원의 숫자가 늘어난다는 것은 세금을 내는 납세자들이 감당해야 하는 우리가 세금을 통해서 그들에게 그 월급을 주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 부담이 늘어난다는 얘기고 그러나 그들의 그 공무원들의 숫자는 줄어들고 정부의 규모는 줄어들고 규제는 줄어들고 그리고 도리어 그 일반 기업들이 이 프라이빗 섹터에서 만들어내는 일자리 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기업들이 성장을 하고 있다는 이제 그래서 그것이 나오는 지금 이제 올해 그 경제 성장률이 상당히 높을 것이라고 네. 많은 전문가들도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정부의 역할이라는 것이 일자리를 직접 뭐 정부가 만들어준다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이 기업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가 그 환경을 국가적인 환경을 마련해줘야 되는 게 정부의 역할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럼요. 국가는 일자리 창출은 국가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기업들이 하는 것이죠. 네. 그러나 좌측에 있는 정부, 한국에도 보면은 그 좌파 정부들은 일자리 문재인 정부들도 보면은 일자리 창출이 정부가 합니다. 네. 정부가 그렇게 뭐 나이 드신 분들 하고 청소년들 자꾸 뭐 이렇게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일자리를 늘려나가는 정부가 늘려나가는 그런 이제 것을 추구를 하거든요. 네. 그런 방식으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데 그만큼 양 정당의 생각이 철학이 상당히 다르다라는 네. 것을 이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곧 있으면 또 올해 11월에 중간 선거가 있을 텐데 또 이런 부분도 잘 좀 우리가 고민을 해가면서 중간 선거에 좀 참여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양 생각이 정당의 듭니다. 차이를 우리가 잘 네. 이해를 하면은 선택도 쉬워질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장로님 오늘도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